서울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호석은 종로구의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낡은 한복 저고리 위로 걸친 해진 파카는 찬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67세의 호석은 이제 그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호석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굽은 등은 수년간의 고단함을 짊어진 듯했다. 그의 주름진 손은 작은 종이 봉투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모은 얼마 안 되는 재활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새벽에 서울은 고요했지만 곧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첫 지하철 소리, 일찍 문을 여는 노점상들의 부산한 움직임, 그리고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호석은 근처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잠시 시선을 멈췄다. 덥수룩한 수염, 깊은 주름, 초라한 옷차림.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주머니를 뒤적여 몇 개의 동전을 꺼냈다. 겨우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살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옆 골목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호석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한 젊은 남자가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듯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빠르게 지나갔다. 그때였다. 청년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반짝이는 물건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호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 물건을 주워 청년에게 돌려줘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지나쳐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서 짧은 갈등이 일어났다. 결국 그는 천천히 그 물건이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호석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저기요! 그가 청년을 향해 외치려는 순간 청년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없었다. 호석은 손에 쥐인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을 뒤흔들 한 장의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호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화면 속 사진은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다. 긴 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입술 아래의 작은 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현아. 그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떨어졌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침이 밝아오며 거리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새벽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점상들. 그들 사이에서 호석은 갑자기 더욱 외롭고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다 망설였다. 이것이 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2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다면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볼까? 호석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청계천 방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자주 찾는 무료 급식소가 있었다. 걸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지현이가 떠난 그날의 기억, 아내와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그 이후의 고독한 삶.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무료 급식소에 도착한 호석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급식소 문을 열고 들어서며 호석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만져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자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번호가 그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호석의 떨리는 손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불안정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제 휴대폰을 찾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호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딸의 목소리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네, 제가 주웠습니다. 골목에서 떨어진 걸 봤어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들려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호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청계천 근처 무료 급식소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호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지현의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마 후 한 젊은 남성이 급식소 앞에 도착했다. 그는 호석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제 휴대폰을 주우신 분이신가요? 호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젊은 남성에게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남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받았다. 그는 잠시 호석을 바라보았다. 저 혹시 배고프신가요?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요. 호석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배에서 나는 소리가 그를 배반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젊은 남성은 자신을 김동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호석은 계속해서 동현의 휴대폰을 힐끗거렸다. 그는 지현의 사진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동현은 호석의 시선을 눈치챘다. 혹시 제 휴대폰에서 뭔가 보셨나요? 호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거기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던데. 동현의 표정이 밝아졌다. 아, 그 사진이요. 제 어머니예요. 호석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네? 호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어머니라고요? 동현은 호석의 반응에 놀란 듯했다. 네, 맞아요. 제 어머니십니다.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호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지현이 그의 딸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죄송합니다. 호석은 겨우 말을 이었다. 그 사진 속 여성이 제 딸과 너무 닮아서요. 동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호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20년 전 찍은 지현의 사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동현에게 건넸다. 동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이게 어떻게... 이분이 제 어머니와 똑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의 흔적을 이렇게 우연히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동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호석을 바라보았다. 혹시 제 어머니의 이름이 정지현인가요? 호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래, 그게 내 딸의 이름이야.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호석은 당황한 채로 동현을 바라보았다. 잠깐만, 지현이는 어디 있니? 나는 그 아이를 꼭 만나야 해. 동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동현은 서둘러 식당을 나갔다. 호석은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의 흔적. 하지만 그 흔적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안고 있었다. 동현이 떠난 후 호석은 한동안 식당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20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은 더 많은 의문을 남겼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호석의 귀에는 그 소음이 멀게만 들렸다. 그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호석은 어느새 강남의 번화가에 와 있었다. 화려한 간판들과 고급 차들이 그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였다. 이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에 호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남성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우리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면 손님들이 오겠어? 당장 꺼져. 호석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서려 했다. 그러나 남성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호석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 순간 호석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동현이었다. 그는 카페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동현은 망설임 없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잠깐만요. 그분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은 동현을 힐끗 쳐다보았다. 넌 누구야? 이 거지를 아는 사람이야. 동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호석과 눈이 마주쳤다. 호석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고통이 가득했다. 네, 압니다. 이분은, 동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십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호석은 놀란 눈으로 동현을 바라보았다. 카페 주인은 당황한 듯 호석의 팔을 놓았다. 뭐라고? 주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동현은 호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 가시죠. 호석은 여전히 놀란 상태로 동현을 따라갔다. 그들이 떠난 후 카페 주인은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사건은 호석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면서도 손자라고 자처한 동현의 행동에 감사와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동현의 작은 원룸에 도착한 호석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중 하나는 분명 지현이었다. 앉으세요. 동현이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호석은 천천히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호석이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 지현이는 어디 있니? 동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지금 회사에 계세요. 그녀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가 떠났을 때 나는 그저 그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동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호석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호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현이가 중국인 사업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했다. 그 남자를 믿을 수 없었거든. 하지만 지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다퉜다. 나는 그저 내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내 말이 너무 거칠었나 봐. 지현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동현은 말없이 호석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호석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내 할머니는 지현이가 떠난 후 많이 아프셨어. 매일 밤 딸을 기다리다 결국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현은 본능적으로 호석의 손을 잡았다. 그 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 집, 가족 모두 사라졌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동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사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동정, 그리고 분노가 뒤섞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동현이 천천히 말했다. 호석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랬구나. 나도 지현이가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 어쩌면 그녀에게는 내가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었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20년의 시간과 수많은 오해, 그리고 아픔이 가로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간극을 메울 시간이 왔다. 동현의 원룸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호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현이가 떠난 후 네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셨단다. 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밤 현관문 앞에 앉아 지현이를 기다리셨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 동현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극을 천천히 이해해 나갔다.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호석이 계속했다. 병원에 모셨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우울증이 심해져 면역력이 떨어진 거라더군. 결국 폐렴으로. 호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동현은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호석의 손을 잡아주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다. 호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직장에서도 쫓겨났지. 집도 은행에 넘어갔고. 호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려 했어. 그 애는 항상 착했지. 나를 자기 집에 데려가 재활을 돕겠다고 했단다. 동현은 놀란 눈으로 호석을 바라보았다. 큰외삼촌이요?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큰외삼촌이지.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하단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였어. 동생과 재수 씨가 갑자기 감염됐지. 둘 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결국 호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동현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그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실감했다. 그렇게 내 마지막 가족마저 잃고 나니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구나. 호석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결국 거리로 나왔지.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단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동현은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과 상실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할아버지. 동현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니를 함께 찾을 거예요. 호석은 손자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가 지현이를 꼭 찾아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동현의 원룸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동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는 동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외가 쪽 가족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호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랬구나. 지현이도 나를 잃었다고 생각했겠지. 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떠난 후에 연락을 시도해보지 않으셨어요? 호석은 고개를 저었다. 물론 시도했지. 하지만 지현이는 연락처를 모두 바꿔버렸더구나. 그 중국인 남자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그 남자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나요? 동현이 물었다. 호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름이 왕뭐였는데? 아, 왕리ang. 그래, 왕리ang이었어.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 동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동현이 말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죠. 가끔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슬퍼하시곤 했어요. 호석의 얼굴에 분노의 기색이 스쳤다. 그 남자가 지현이를 버렸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동현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가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야 해요.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지현이가 나를 만나려 할까? 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먼저 어머니께 이야기해 볼게요. 천천히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동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자 동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세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호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동현을 바라보았다. 동현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네, 집에 있어요. 네? 지금 오신다고요?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호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지금 이리로 오고 계세요. 15분 후에 도착하신대요. 호석의 몸이 굳었다. 2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호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할아버지, 우선 화장실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먼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호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화장실로 향했다. 동현의 원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호석은 화장실에 숨어 있었고 동현은 초조하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15분이 마치 15시간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동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동현아, 왜 그렇게 급하게 부르는 거니? 지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동현은 어머니를 방 안으로 안내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동현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어제 우연히 길에서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어머니.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동현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지금 이곳에 계세요. 만나보시겠어요? 지현은 망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어디 계시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동현은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나오세요. 천천히 화장실 문이 열렸다. 호석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현아. 호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동현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이 순간은 오직 두 사람의 것이었다. 호석이 천천히 한 걸음 내딛었다. 지현아, 정말 너구나. 지현은 흐느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20년간의 오해와 아픔,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다. 동현의 작은 원룸은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현과 호석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2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오해와 후회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세요? 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이 호석의 얼굴을 더듬었다. 주름진 피부, 흰 머리카락, 그러나 변하지 않은 따뜻한 눈빛,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와 겹쳐지는 모습이었다. 호석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 지현아, 나다, 네 아버지야. 지현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다. 호석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현이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호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현아. 나는 살아있었어. 너를 찾아 헤맸단다. 지현의 눈에 혼란과 후회, 그리고 기쁨이 뒤섞였다. 저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날 밤 집을 나간 후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죠.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 호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지현아.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네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20년간의 오해와 아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어머니, 동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지현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갑자기 깨달음이 스쳤다. 동현아, 너는 알고 있었니?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우연히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었죠. 지현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동현아. 엄마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호석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고맙다, 동현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아버지, 지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 집에 가시죠.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호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다. 난 이런 모습으로.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완벽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할 시간이요. 호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동현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다. 가시죠,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세 사람은 천천히 방을 나섰다.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지현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호석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다. 그의 눈에 20년 전 떠나보낸 딸의 흔적들이 보였다. 사진들, 소품들, 그리고 지현이 좋아하던 화분들. 앉으세요, 아버지. 지현이 소파를 가리켰다. 호석은 천천히 앉았다. 동현은 주방으로 향했다. 차 한 잔 끓여올게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호석과 지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망설였다. 지현아, 수아. 호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힘들었어요, 아버지. 하지만 살아냈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왕리안과 함께 중국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죠. 호석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혔니?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는 변했어요. 폭력적이 되었고 결국 저를 버렸죠. 호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 추샹, 아버지. 지현이 호석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동현이 차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래도 넌 잘 견뎌냈구나. 호석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동현이를 훌륭하게 키웠잖니. 지현은 미소 지었다. 네, 동현이는 제 삶의 이유였어요. 그 아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호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너희를 찾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연락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까봐. 호석은 딸을 꼭 안았다. 바보 같은 소리 말거라. 넌 언제나 내 소중한 딸이야. 세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2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호석은 지현의 아파트 게스트룸에서 눈을 떴다. 잠시 동안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오자 부엌에서 지현과 동현의 소리가 들렸다. 호석은 조용히 다가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동현이 먼저 알아챘다. 지현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하세요. 호석은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보는 집밥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지현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20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버지, 지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호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구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아버지. 지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호석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야. 너희에게 짐만 될 뿐이야. 동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손자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다. 지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버지, 우리 집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서 프로그램도 많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 좋겠구나. 그리고 동현이 덧붙였다. 제가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호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고맙다, 너희들. 그가 말했다. 이렇게 받아주어서 지현과 동현은 호석을 꼭 안았다. 세 사람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이 온 것이다. 몇 주가 지났다. 호석은 지현의 집에 머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동현이 취직 면접을 보는 날이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동현이 양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다. 호석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멋지구나. 꼭 합격할 거야. 지현이 주방에서 나왔다. 아들, 아침 먹고 가. 너무 긴장하지 마.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호석은 손자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동현아, 호석이 말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널 자랑스러워할 거야.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동현이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 지현과 호석은 문까지 배웅했다. 행운을 빌어, 아들. 지현이 동현을 안아주었다. 호석도 손자를 꼭 안았다. 넌 할 수 있어. 동현이 떠나고 지현과 호석은 거실로 돌아왔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지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도 새 출발을 하셔야 해요. 호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니? 지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노인복지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호석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훌륭한 선생님이셨잖아요. 지현이 말을 이었다. 그 경험을 살려보는 게 어떨까요? 호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지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물론이죠. 아버지는 강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호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지현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내일 함께 가볼까요? 호석도 미소 지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미래를 향한 희망을 느꼈다. 그때 지현의 전화가 울렸다. 동현이었다. 엄마, 할아버지, 제가 합격했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호석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동현은 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지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해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지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지현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호석과 동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현을 바라보았다. 전화를 끊은 지현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왕리양이 한국에 왔대요. 호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그 사람이 왜? 동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왕리양이 누구예요? 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생물학적 아버지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호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현아, 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겠지?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동현이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동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호석은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우리는 네 결정을 존중할 거야. 지현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동현아, 네가 만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만날 필요 없어. 하지만 만약 궁금한 게 있다면 그건 내 권리야. 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호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20년 전 지현이 집을 나갔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동현이 결심한 듯 가족들 앞에 섰다. 저 왕리양을 만나보려고 해요. 지현과 호석은 놀란 표정으로 동현을 바라보았다. 동현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호석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왕리양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 그래 동현아, 할아버지가 함께 가주마. 지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괜찮겠어요?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라.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때가 됐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끄덕였다.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호텔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호석과 동현은 나란히 앉아 왕리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현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호석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걱정 마라, 동현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니.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호석은 즉시 그가 왕리양임을 알아차렸다.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했다. 왕리양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동현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현은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왕리양은 잠시 망설이다 동현에게 손을 내밀었다. 동현은 잠시 주저하다 그 손을 잡았다. 호석도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왕 선생. 호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왕리양은 고개를 숙였다. 정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세 사람은 호텔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왕리양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동현아, 난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네 어머니가 임신한 걸 알았다면 그래서 오셨습니까? 동현이 차갑게 물었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시겠다고요? 왕리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다만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호석은 왕리양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지현이를 버렸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왕리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매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동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왕리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호석은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동현의 성숙한 모습에 그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왕리양은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동현아. 넌 내 어머니처럼 강하구나. 대화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호석은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호텔 로비에서 헤어졌다. 왕량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지현과도 만나 사과하기로 약속했다. 돌아가는 길 호석은 동현에게 물었다. 괜찮니 동현아? 동현은 미소 지었다. 네, 할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할 것 같아요. 호석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강하고 단단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에